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한용운 시인의 현대시 거짓 이별입니다. 자, 객관적 상황 이별을 주관적으로 거짓 이별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왜? 당신이 너무 그리워.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일잡입니다. 객관적 상황 이별을 주관적 거짓 이별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워. 이별을 인정할 수 없는 몸부림. 한용운 거짓 이별 해석.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거짓 이별이라고 생각하지만 갈수록 아픕니다. 그래도 언젠가 만날 그날을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날이 오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님의 침묵입니다. 자, 내신 수능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 기출 수능 학평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를 낸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 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독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제 블로그 자료면 충분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부재하는 없는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임과 제하고 싶은 바람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미 부재하는 상황을 거짓 이별로 규정하는데 임은 없는데 거짓 이별이라고 정해버립니다. 이는 객관적인 이별의 상황을 부정함으로써 언젠가 재회할 수 있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거짓 이별은 한용운의 대표작인 님의 침묵에 나오는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식구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경어체의 높임 표현이죠. 높임 말을 활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데이비드는 색채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 읽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여기도 본문 다 나옵니다. 당신과 나와 이별할 한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시적 대상이고 나는 화자죠. 이별은 시적 상황, 이미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의문형입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의문형 의미를 활용한 질문 형식으로 시적 상황을 다시 환기합니다. 이별의 상황을 다시 우리 이별을 했다는 것을 환기합니다. 그 서리법이죠. 이렇게 뒤에 답을 하겠죠.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거짓 이별, 이건 화자의 주관적 해석이죠. 실제 이별해놓고 거짓 이별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별을 거부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짓 이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뭡니까? 당신과 이별한 실제 상황입니다.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인가요? 거짓 이별이 떠나가면 뭐가 됩니까? 만나는 게 되죠. 빨리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많다는 거죠. 아니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
만날 수 없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죠? 시들어가는 두 보르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될까요? 자, 도화는 복숭아 꽃이잖아요. 복숭아 꽃 같은 두 볼이니까 예쁜 얼굴, 젊음이죠. 무정한 봄바람이 지나가면 왜 됩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봄바람이 지나가 버리면 여름바람이 오잖아요. 시간의 흐름이고요.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낙화는 떨어진 꽃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복숭아 꽃같이 이렇게 예쁜데 떨어진 꽃처럼 얼굴이 엉망진창이 된다. 늙을 것이다. 몇 번이나 써서 낙하가 될까요? 나도 늙는다는 거죠. 기다리면서 늙어가는 화자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의 푸른 구름은 그 검은 머리죠. 검은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이건 흰머리죠. 자, 푸른 구름은 검은 머리, 백설은 흰머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은유법입니다.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이 변하죠.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설이 되어가고 있다. 자, 서리적 표현으로 안타까운 정서를 드러냅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아픔입니다. 안타까움이 드러나죠. 볼 수 없으니까 애달프고 안타깝잖아요.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머리는 이건 나이는 세월이 흘러가도 늙어도 마음은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붉어진다. 일편단심이라는 게 생각나네요. 자, 색채대비적 표현으로 희고 붉음의 색채대비적 표현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각적 이미지가 있고 희고 붉다. 요거는 또 가도 다시 영혼이 붉다. 이건 대조법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갑니다. 그렇죠. 비단구절의 나이니까 이건 또 대꾸법이 되네요.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갑니다. 이건 식는다, 덥다. 이건 촉각적 이미지로 변함없는 시간이 흘러도 어,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하고 요 구절이 대꾸가 됩니다. 대꾸는 비슷한 구절의 비슷한 구절의 반복입니다. 이 두 행 대꾸법, 자, 비슷한 구절의 반복이고요.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사랑의 언덕 사태는 바로 이별을 뜻합니다. 물결은 우리 가슴에 물결이 있는 것은 뭔가 설렘이죠. 물결은 재해의 기대와 설렘입니다. 요 사태와 물결은 비유적 표현 은유법이 되겠죠. 그 당신과 만나는 희망으로 살고 있다.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아까 일편단심이라는 말을 했죠.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자, 이별이 끝난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이별한다. 이거 거짓 이별이 떠나면 우리는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당신과 만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요. 한 손으로 이별, 이거는 진짜 이별은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이거는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당신과 만난 날이고, 이건 뭡니까?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진다. 진짜 만약에 이별하면 나는 죽겠다. 이별을 거부하는 강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만날 줄 알았는데 못 만나는 안타까움이 나타나고요. 임과 재회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만남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으로 된 운문시입니다. 연정적, 사랑의 마음을 담았다는 거죠. 소망적, 또 낭만적, 또 의지적입니다. 주제는 거짓 이별을 극복하고 임과 재하고자 하는 소망, 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재회의 소망입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의 소망, 같은 말이죠. 자, 임을 향한 영원한 사랑, 일편단심입니다. 특징입니다. 의리적 어조로 시적 상황을 환기하고 이별의 상황을 환기했죠.
소망을 강조하고 또 정서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색채 대비적 표현, 어, 뭐 희고, 검고, 푸르고, 검고, 또 희고, 검고 이런 게 나왔죠.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 뭐 덥고 이런 거 있잖아요. 촉각적 이미지로 변치 않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변화, 볼이 도화에서 낙하로 바뀌죠. 도화, 복사가 꽃에서 떨어진 꽃이잖아요. 두 귀밑이 회색에서 백설로 바뀝니다. 그죠? 내구적 표현, 비유적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조적 표현으로 화자의 변치 않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적 병어체 사용으로 경건한 분위기와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겸손하지만 부드럽지만 아주 강하죠. 나는 죽으면 죽겠다. 당신 못 만나면 죽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감 또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